네,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보셨겠지만 좌파 MB 이재명, 이거 여러분께서 우리 이제 10시에 밤 10시에 그날 8.15 날 우리 Q&A 라이브 할 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재명은 일종의 좌파의 MB처럼 그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 이낙연은 누구냐? 저는 이낙연은 문바의 눈치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이 하루하나님 나쁜 놈 김일성입니다. 애님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부족함이 없이 뭐 하여튼 네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잘 안 보이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네 헤아려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파묘하는 거 생각하고 있으니 진짜 한심합니다. 진짜 한심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자. 이재명 신드롬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재명은 아마 이낙연을 상대로도 생각하지 않을 거다. 왜 그러면은 이재명이 보기에 이낙연은요 곱게 자란 이중에 도련님 같이 생각이 들 겁니다. 제 학교에서 공부나 좀 하고 이런 앤데 쟤 뭐 이렇게 제대로 뭐 상대나 되겠어? 우리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공부 잘하고 얌전한 애들 있죠. 근데 이런 애들을 반에서 왜 덩치도 크고 그냥 완전히 쌈 파는 애가 이 공부 잘하는 애들 야 너 연필 내놔 이거 하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똠방 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단치 않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 좌파는 실적이 없다. 근데 이재명은 나름대로 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어쨌든 실적을 굉장히 있는 것처럼 많이 부풀려 놨다. 그래서 헛것들 일종의 뭐 아무것도 아닌 이 정말 신기루 같은 이 말로만 때우는 좌파들 중에서 이재명은 그나마 실적을 갖고 얘기하는 말하자면 좌파의 MB와 같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이재명은 그 간단히 볼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동의합니다. 즉 아무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나름대로의 개성과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은 이낙연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낙연이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자기의 지지율이 쫙 빠지고 있죠. 근데 이낙연의 지지라는 거는 문재인하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 문바들이 이낙연이가 국무총리였고 문재인이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이가 그 효과가 있었던 거죠. 즉 국회에서 나가서 말장난 해가면서 야당 의원들 막 비비 꼬고 말하자면 망신 주고 이렇기 때문에 속 시원하다 이러면서 이낙연에 대해서 지지율이 확 올라갔던 거죠. 근데 그게 그냥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재명이 이미 문재인을 그러니까 이낙연이를 따라잡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힘들 겁니다. 네. 자, 우리 니스님께서 이재명 녹취 듣다가 꺼버린 인간도 아님. 저도 녹취 끝까지 참 듣기가 어려웠고요. 그렇게 상스러운 욕설, 폐륜적인 욕설을 하면서도 이 어조가 우리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낮은데 진짜 놀랬습니다. 네, 정말 놀랬습니다. 김성준님께서는 아예 MBC 채널 좌파만 나와서 없애버렸다는데 요새는 그 채널을 선호 채널을 할 수 있죠. 저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KBS도 없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이렇게 보면 이낙연은 이제 추락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친문 아부꾼, 문바 눈치꾼으로서 이 이낙연은 더 개발할 카드도 없고 그냥 문바 눈치꾼, 친문 아부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이재명은 좌파의 MB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재명이 막 이것저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말하자면은 아니 도대체 도지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보면 지자체 노동경찰제를 하겠다라든가 부동산 백지 신탁제 수술실에 CCTV를 의무화하겠다 뭐 그리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10%에 이건 도지사가 할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대권 후보로서 굉장히 포퓰리즘적이고 또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해서는 안 될 법안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주식시장에서 이거 아예 금지해야 된다. 이러고 나서 그거를 또 법으로 막 고려를 하겠다고 하고 막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엉겨갖고 가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딱 현직 의원 중에서 이재명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정성호밖에 없어요. 정성호 의원만 딱 이재명계로 이렇게 분리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눈치를 보는, 뭐 이렇게 보더라도 아유 저거 문재인이 그래도 아직 인도수를 안 준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지금 눈치를 보면서 대기조들 가운데에서 이낙연한테 이렇게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낙연 저거 이 문재인이 그러지 않아도 노무현의 달빛이었는데 저거는 별빛 아니야? 저거 금방 호하면은 그냥 아이 호유하면서 이렇게 꺼지는 게 이낙연이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이낙연이는 뭐 그 아무것도 없는 횡한 그 파장 같은 전대에서 대표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낙연이 입지는 뭡니까? 이 당 대표가 되면 당청정, 청와대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청와대 눈치 보기 때문에 영원한 문재인의 눈치꾼으로서 그냥 이렇게 가면서 당 대표를 글쎄 임기를 채우든지 어쩌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 대표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근데 자, 이재명이 지금 내보내고 있는 뭐 정책 같은 거는 막 국회의원들 보고 너희들 이거 해봐 막 하면서 여러모리를 막 해보는 거예요. 이거 경기도 도정이 아니에요. 국정이에요. 근데 이재명이는 이런 점에서 이슈 파이팅 하는 거라든가 이슈를 던지는 데는 매우 유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MB하고 비슷한 점, 막 MB처럼 실적을 막 보이려고 근데 MB의 실적을 따라가기는 어렵죠. 청계천, 그 다음에 우리 버스 전용 노선제 이런 거 제대로 이 성남에서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이슈 파이팅이라든가 이슈의 선점 이런 걸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MB가 맨 처음에 대통령의 꿈을 꿨을 때 MB에 말하자면은 나는 MB계다 이러면서 이 손을 든 유일하게 첫 번째 1호 의원이 누구였나? 정두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관망하고 있었을 때 또 MB가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나는 MB계다 하고 손을 든 게 정두원이었던 거예요. 정두원은 이제 MB하고 굉장히 각별했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정성호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근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이 이낙연하고 대비되게 매우 영악하고 영리하게 군다는 겁니다. 이낙연은 그랬죠. 김원웅이 뭐 그날 이 부역자라고 하고 뭐 애국가 안익태 선생에 대해서 뭐 이 수치스럽다고 했다든 그 말하고,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뭐 친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나라를 망쳤다 이렇게 한 거 뭐라고 했습니까? 광복회장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 말이다. 이거는 바로 자기가 지금 선거를 대선을 치르고 앞에다 두고서 즉 친문들을 나의 말하자면 친이로 이렇게 말하자면 공동집합, 교집합을 이룰 수 없을까, 이런 잔머리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왜? 지금 문재인은 둘입니다. 조국은 이미 끝났고 김경수,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유시민, 이 둘 중에 하나를 다음 대선 주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수는요, 대권형의 프로젝트를 마구마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가 스마트 시티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이낙연은 페이스메이커, 그러면서 이낙연을 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 전라도에 대해서는 끝없이 신호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낙연을 앞장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낙연을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고 있어요. 우리 잘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 호남 분들에게 일종의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낙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독립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좌파 MB의 스타일을 갖고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낙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낙연에 대해서는 절대로 못 본다, 이러면서 당대표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족쇄를 채워서 그냥 주저앉을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이재명, 저 경기도에서 맨날 폴짝폴짝 뛰고 있고 맨날 조그만 폭탄, 수류탄 던질 것 같은 폼 잡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다행히 이재명은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이 재판에서 된 거는
형님을 허위 정신병으로 해가지고 이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강요를 해가지고 집어넣으려고까지 했는데 미수에 그친 겁니다. 왜? 그때 분당 보고선작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쳐가지고 이재명이가 말하자면 법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풀려난 겁니다. 그러나 그거 빼고서도 이재명의 약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그 약점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는 지금 아마 안희정 못지않은 이재명 제거 작전을 지금 쫙 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거에는 아주 도 같은 애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파 MB 이재명 결국은 이 MB처럼 이 영광을 갖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고, 말하자면 같은 MB라도 MB가 우파여서 우파 MB여서 대통령이 되는 거지, 좌파 MB가 이 좌파 진영에서 어떤 식으로 짓이겨지는가를 아마 이재명이 그 몸으로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으로서 다 보여줄 겁니다. 네.